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 이익을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 그리고 그 건물뿐만 아니고 그 건물의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이웃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그 방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건물부터가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이익과 공공선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또 최악의 어떤 집합 건물의 상황을 두 군데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사항이 실제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공선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먼저 공공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죠. 그래서 타입형 토지 신탁으로 여러분들이 요 시행사가 이제 돈을 당겨서 신탁사와 계약을 맺어서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건물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물론 세울 때 시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세우고 난 다음에는 보통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빌려주는 이게 대주단이 있을 겁니다. 뭐 은행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수분양자, 이 건물의 이 수분양자들, 구분 소유자분들이 전체 그 소유, 만약에 300호실이 있다면 300호실에서 그 150세대가 되는 거죠. 150세대 이상의 수분양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건물을 임시적으로 관리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사는 임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도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관리업체도 되도록이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행사분들이 많이 관리업체들과 리베이트 관계를 맺어서 보통은 그, 공, 그 공개 입찰을 안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나는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하는 경우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깨끗하게 하면서 관리비도 저렴하게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수분양자들이 과반이 넘게 되었을 때 요 시행사에서는 관리단을 형성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유자분들의 단체가 모여서 싸울 필요도 없이 있죠. 이제 여기 있는 그 집합 건물 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요 관리인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관리위원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우리 소유자분들이 선정을 하고, 관리업체도 기존의 관리업체를 있죠. 기존의 관리업체도 공개 입찰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새로운 관리업체도 공개 입찰을 해서 요 관리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 보존 관리는 더욱더 과거의 여기 시행사에서 임시관리인으로서 건물 관리 보존을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앞에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건물 보존 관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잡단 잡수입들은 잡수입대로 이게 쌓아두어서 나중에 그 수선 유지비라든지 장기 수선 충당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의 하자 보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처럼 이렇게 많이 입점주분들이 어렵다든지 했을 때 바로 관리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관리 안에서는 있죠.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일처리는 깔끔하게 하셔야 되죠. 직원분들이 그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보안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 건물에 깨끗해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더 그분들로 인해서 실제 그 위험률이 줄어들고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또한 건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그걸 고치고 하는 시설팀,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음, 입점주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모든 분들에게 음,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한 사항을 없도록 하는지 살피는 분들이 관리소장이 되는 거고, 관리인과 관리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유자 분들과 입점주 분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세로 어떤 어려운 점과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낮은 자세로 임해서 바로 봉사직으로서 하셔야 되는 거고, 요 직원분들은 우리 소유자분들이든 요 그 입점주분들이든 간에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업체 쪽에 건물 위탁 그 계약을 맺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용역 계약이 그죠. 그러다 보니 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자로서의 용역에 충실하게 하시면서 부당한 경우는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갑질을 당한다든지. 그렇지만 일처리는 철저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임해 주시고, 우리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 그리고 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2년 지나면 또 다른 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으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야 다른 분들이 하시면서도 그 고초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 이 건물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리단 소유주분들 단체와는 관련 없이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상가에 입점해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입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점에 있는 임차인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상가 번영의 형태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서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지금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기적인 발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권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는 분양 면적을 받았을 때는 전용과 공용을 둘 다 받았는데 공용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용 면적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분권을 많이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총유물이라는 것은 교회처럼 있죠. 모두가 혜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있죠.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의하시고 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용 부분에 한해서 있죠. 전용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 소유자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관리단에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만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 최악의 상황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좀 많다 보니 그중에서 진짜 최악들이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있습니다. 서울, 경기 밑으로 내려와서 있죠. 전남, 전북, 저 경부, 그다음에 부산, 뭐 이게 창원, 이 전국적으로 대전 이런 데서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행사가 시행을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 앞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임시관리인으로서 지내다가 이제 분양률이 과반이 넘게 되면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임시관리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시행사가 시행사 자기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시행사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업체로 데려옵니다. 관리업체로 데리고 와서 이 관리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임시관리인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도 이 계약 관계를 처음에 10년을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시행사하고 관리업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앉아 행정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단에서 앉아 소유자분들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시행사가 만든 관리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행사가 그 건물의 호실 중에서 몇몇 호실을 어떤 친척분이든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사게 만들어서 있죠. 그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하도록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인 허수아비죠. 한마디로 관리위원도 허수아비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관리업체를 이 관리업체도 신기한 건 그 건물에 관리업체가 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관리업체를 어떤 법인을 주식해서 예를 들어서 땡땡땡 관리업체 그 회사 그 여러분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아 아라트리움이라고 한다면 아라트리움이라고 하는 뭐 호텔이든 아라트리움이라는 상가든 아라트리움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이든 그 관리업체 이름을 주식회사 아라트리움이라고 하는 관리업체 법인을 그 건물에 이제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시행사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여기에 있는 허수아비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또다시 요 관리업체를 계약을 맺는데 10년이라는 계약을 또 맺습니다. 또는 15년. 적어도 5년 이상은 요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굉장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를 평당 15,000원 이쯤 가다가 나중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평당 관리비입니다.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황창 올립니다. 평당입니다. 평당.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큰 건물인데도 이 상황으로 만들어서 관리비가 소유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풀려 있고 하니까 임차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고 이러므로써 그 건물이 망가지는 꼴이 되면서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이 있죠. 수분양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리비도 못 내는 이 지경까지 벌어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돈을 빌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바로 채권 추심을 당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 처분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리업체가 다시 또 주변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강제 경매로 처분당하는 것을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또한 이 시행사가 아직 공실로 남아 있는 이 물건들조차도 있죠. 이 물건들조차도 굉장히 관리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차후에는 이 시행사가 원래는 이 대주단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팔고 나면 그 돈 빌린 것을 여기 갚아 나가는 거고 신탁사인 수수료를 주는 건데 시공사는 시공한 데에 돈을 아, 이제 청사를 하는 거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주단에서 이 감정평가인 금액에서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한 금액의 한 60%를 딱 잡아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한 70%면 굉장히 싸게 한 3차까지 유찰된 거를 요 부분을 대주단에서 이게 이제 공매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하더라도 왜 시행사는 그대로 가만히 두느냐면 시행사가 만든 관리업체 시행사가 만든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관리비에서 착복하는 게 더 쏠쏠하다는 겁니다. 주차 용역부터 해서 큰 건물 같은 데는 보면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1년에 연 한 80억, 90억, 어떤 데는 100억씩 있죠. 100억씩 주차 관리부터 해서 용역하는 그 용역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관리 업체를 자기가 데려와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더 쏠쏠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주단에서 팔고 공매로 처분했을 때 그리고 처분하고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공실 부분을 가져갔더라도 본인이 한테 시행사한테 들어오는 건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공매로 앉아 처분 3차까지 유찰되고 이렇게 했을 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부풀어 있죠. 공실 관리비. 그거는 누구한테 간다? 바로 공매로 산 사람한테 다시 떠넘기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산 사람이 공매로 이렇게 낙찰받은 그분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이런 꼴로 구조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관리업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 건물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낙찰받으면 또 앉아. 그래서 감당을 못해가 관리비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될 때 자기들이 또 사는 거죠. 요 관리 시행사가 끄죠. 어떻게 보면 시행사 건데 요 관리업체를 만들어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타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요걸 거의 제가 좀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의 똥값으로 사서 있죠. 거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산다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서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안 물게 만들고 자기들이 그 건물 전체를 엄청난 큰 건물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합 건물에는 모든 곳에 해당이 됩니다. 호텔, 분양형 호텔 마찬가지고 상가만 이루어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상복합 마찬가지입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있는 곳. 또 오피스텔만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판매시설, 상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판매시설이 있는 곳이 더욱더 이 최악의 사항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행사와 협작을 하는 겁니다. 또 협작을 해서 특정 소유자 몇몇이서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무지한 소유자분들을 선동을 해서 있죠. 선동을 해서 그 법인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있죠. 이것을 서로 잘 이렇게 딴따이 돼 가지고 저끼리 결국 그분들이 또 관리단을 만들어서 이거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시행사가 만든 관리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건물을 장악해서 건물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소유자로 있다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무지해서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분명히 요 사항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공공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초점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의 재산을 착복을 하고 그 착복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고 단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그 퇴직금을 받으셔서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분양형 호텔이든 하나를 매수를 하셔서 월세를 좀 받아가려고 노후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자그마한 투자 관점에서 소시민의 아주 있죠. 소박한 것을 완전 소박한 이러한 우리의
음, 행복을 모두 뺏어가는 이러한 악랄한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집합 건물에는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우리 소유자분들의 관리단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우리 소유자분들끼리 이간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끼리 이간질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로 특히 관리단을 만드는 준비위원회일수록 있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러한 착의 사항에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라든지 관리업체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관리단을 잘 만들어서 소유자분들의 혜택 그리고 임차인분들의 혜택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다독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최악의 상황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1순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 쑥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집합 건물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집합 건물에서는 약육강식으로 남의 것을 뺏어 먹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또 게다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만이 살기 위해서 남들이 죽든 말든 피해를 주든 말든 이 시행사 앞잡이 편에 드는 이런 파렴치한 소유자분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분들은 시행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들은 음, 자기 자식들을 관리업체, 용역업체의 대표를 세우고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분명히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안 좋은 꼴이 반드시 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있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관리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관리인과 간에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또 다른 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잘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엄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직원들을 엄해를 하는 경우도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바로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의 위생, 건물의 관리가 이분들로 인해서 희생, 물론 우리가 용역 계약으로 우리 관리비에서 나가긴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물이 깨끗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우선은 관리단을 우리가 꾸려 나가는 것이 우리 최우선이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구체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절차는 나중에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소송을 할 때 변호사분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는 그때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바꾸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최악에 있는 분들이 또 방음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짓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소유자분들이 전부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공선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봉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봉사는 더 낮은 자세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뭐 엇박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돼. 더 낮은 자세로. 항상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관리단을 잘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은 잘 돌아갈 거고 생명체처럼 있죠. 나중에는 무럭무럭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열리듯 여러분에 있는 자산 가치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몇몇 층들을 또 사고 지인들을 통해서는 대출을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씩 준비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공공성과 공동의 이익과 그리고 서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도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집합 건물이 되기를 항상 기원을 드립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는 또 전준이었습니다.